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모두가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시제기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요 근래 한국 방산의 빛나는 성과를 관계자들이 자축하는 자리에 전시되어 있던 KF-21 시제 5호기의 사진이 유출됐는데, 다른 시제기들은 이미 국기가 붙어있는 자리에 5호기는 그냥 흰 페인트만 칠해져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눈에 가시 같던 인리 국기가 떨어져서 비로소 KF-21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며 기뻐하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간만 보던 자신들의 행적은 잊어버리고 한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리와 분납금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양국의 사업은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는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리 국기가 없는 KF-21의 사진이 유출된 행사의 정체는 최근 경남 사천 카이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 전략회의였습니다. 올해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만큼 이 기회를 살려 국내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자리였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군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수출을 통해서 방위 산업의 규모와 입지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국산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산 분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과를 낸 것을 자축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단상의 뒤에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던 KF-21의 시제 5호기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시제 1호기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국민들이 자랑스러움과 감동에 빠지는 것을 꾸준히 방해해왔던 그 작은 오점 하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종석 바로 밑에 태극기와 함께 붙어있는 것이 늘 내키지 않았던 바로 그것.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제기라면 인리의 국기가 있었을 자리에는 흰색 페인트만이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리의 국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인리가 KF-21로 얼마나 속을 썩여왔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었죠. 기존에 공개된 시제기 형상 목록에 비춰봤을 때 수직 꼬리 날개에 위장도색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시제기는 5호기임이 거의 확실한데요. 만약 인리가 분납금을 전부 내고 시제기를 받아가게 된다면 그때 인리에 인도될 분량이 바로 이 시제 5호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속이 시원한 장면이었습니다. 인리는 한국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 이 방산수출 전략회의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간에 캄보디아에서는 국방장관끼리 훈훈한 담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려 아세안 소속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이 한데 모여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협력이 양국 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했는데요. 연합훈련 참여, 대테러 협력, KF-21 개발 사업 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오 수비안토 역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국방 방산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KF-21 전투기 사업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점잖고 훈훈한 대화를 하고 반갑게 악수까지 하고 나왔는데, 같은 시간에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인도네시아 국기가 제거된 KF-21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똑같은 입장만 견지하며 찔끔찔끔 내는 분납금으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려던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강하게 나오는 한국의 태도에 적잖이 혼미했을 텐데요. 한국이 단순히 좋게 말로만 이런 의사를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이 측이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할 것까지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력은 없다고 통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의 손질에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총액을 1조 6천억여 원으로 확정했고, 이를 앞으로 언제 얼마씩 이행할지 등을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카이가 후속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카이는 가능하다면 내년까지는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2-3년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제기에서 인니의 국기를 지운 것도 인압부 스케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미 만들어둔 시제기라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경고 차원 퍼포먼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국의 기싸움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쓸데없이 간을 보면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인도네시아가 차라리 분납금을 낼 돈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참작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과 일단 도장을 찍어놓고는 마땅히 납부했어야 할 돈을 다른 사업으로 빙빙 돌렸습니다. 틱50 수출의 인연으로 KF-21 사업에도 흔쾌히 인니를 받아줬던 한국은 이가 갈릴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만든 국산 전투기의 첫 손님으로 인니를 크게 환영해줬는데, 인니는 한국을 돈 좀 늦게 갚아도 되는 상대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니의 만행은 나열할수록 열받는 내용들 뿐인데요. 일단 이유 불문, 분담금을 깎아주고 남은 분담금도 현물로 내게 해달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를 대놓고 하는가 하면, 그 직후 프랑스를 찾아가 KF-21의 경쟁 기종인 라파를 48대나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유로파이터도 인수받겠다고 하더니 보잉과도 접촉해 F-15EX를 무려 16조 어치나 계약했습니다. 보잉도 바보는 아니라서 인니가 한국에 하던 짓을 봐왔기 때문에 인니의 대금 지불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국 인니의 지불 플랜에 동의해 연내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아예 자기들이 직접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어설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천 기술 관련해서도 미국과 라이센스 관계가 얽혀있는 기술을 아무튼 내놓으라며 생떼를 써서 남이야 동맹국과 관계가 어그러지든 말든 핵심 기술은 받아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공작에다 인니가 쓴 돈만 한국에 납부했어도 인니 파일럿들은 이미 KF-21 시제기를 본토 영공에서 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니는 일선을 넘기 직전이고, 한국은 슬슬 이론자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한국은 분담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제기 인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는데, 인니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먹혀들지도 않을 수작을 부리고 있죠. 인니가 이런 행동을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광선 전 KFX 사업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투자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 완료 후 제공하기로 예정된 기술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제공이 약속된 시제 5호기도 가져가지 못한다. 미납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지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OJT 수준 실습과 그 수준의 경력일 뿐이고, 투자금을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이전이 안 된다고 이미 양국 간 협의가 되어 있다. T-50을 개발하기 전에도 한국은 이미 300대에 달하는 전투기 조립을 라이센스로 해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우리조차 록히드 마틴의 도움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T-50을 개발해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4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 스스로 개발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인도네시아의 현재 행동들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익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일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력 암투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파벌 출신인 둘이 KF-21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경우 KF-21을 업적으로 남겨두고는 싶지만 가능한 한 투자는 적게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깎고 현물로 분담하겠다, 이전 기술을 추가해달라 등의 요구를 해온 것이죠. 한편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경우 대통령 파벌이 업적을 남기는 것 자체를 방해하려는 생각입니다. KF-21 도입 사업을 파토내고 다른 기체 수입을 진행해서 대통령 파벌보다 국방력 향상에 더 기여했다는 평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들의 권력 암투가 어찌 되던 간에 한국이 그 피해를 뒤집어 써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동안 한국은 이런 불량한 손님이라도 안고 가라는 아량을 펼치려 했지만 이제 더는 참아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유출된 사진대로 멀쩡히 있던 국기가 파여나간 것입니다. 인니가 이 이상 강자를 부린다면 시제기는커녕 한국밥만 축내던 기술자 몇 명 말고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 너머로도 기술은 못 배워간 이들을 데리고 그 어설픈 목업 전투기나 다시 만져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잃을 것이 없으니 팔짱이나 끼고 어디 얼마나 애쓰는지 구경이나 하면 되는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